나이 들면 자식이 도와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래도 아내는 늘 옆에 있겠지. 마음 한구석엔 그렇게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각자 살기 바쁘고 아내도 내 마음처럼 계속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누구에게도 마음 편히 기대기가 어려워지는 게 노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고 살아야 할까요? 늙어서 진짜 나를 지켜주는 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식도 아내도 아닙니다.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건 오직 세 가지뿐입니다. 그 세 가지를 잘 챙기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세 가지를 놓치면 남은 인생이 외롭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내가 아프면 혼자 움직이기조차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멈춥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작은 일 하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몸입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운동해 줄 수도 없고 식사 조절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자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습니다. 몸이 든든하면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다리 힘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지고 계단이 부담스러워지면 신호가 온 겁니다. 걷는 게 불편해지면 외출이 줄어들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됩니다. 그럼 삶이 점점 좁아지고 우울해지기까지 하죠. 하지만 다리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10번만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도 다리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병원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근력 유지입니다. 자식이 나를 부축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려면 지금 근육을 챙겨야 합니다. 지팡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건 내 두 다리입니다. 건강보험보다 든든한 건 내가 지닌 근육입니다. 의지할 사람을 찾기보다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몸을 쓰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삶의 의지도 생깁니다. 두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뿌리입니다. 오늘 내 다리를 한 번 더 움직이면 내일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릅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 10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가까이 해보세요. TV를 보며 한두 가지 간단한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전 5분만 몸을 풀어줘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건강 루틴은 어렵게 생각하면 시작이 힘들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기둥이 됩니다.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은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를 챙기면 주변 사람에게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습관,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작아집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망설이게 되죠. 병원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약값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하나 주고 싶어도 손이 떨릴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자식에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내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쓰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작더라도 고정 수입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연금이든 작은 일거리든 무엇이든 스스로 벌어 쓰는 돈은 당당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는 기분,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노후엔 남의 눈치보다 내 주머니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기댈 곳, 두 번째는 바로 내 돈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삶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이제 자기 살기 바쁩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 걱정뿐인데 자식 마음은 생활 걱정뿐이죠. 자식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당연하진 않습니다. 도와줘도 미안하고 안 도와주면 서운해지는 복잡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기대지 않는 게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내가 쓰고 싶은 건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자식도 마음 편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당당할수록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보다 가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의지보다 독립이, 미안함보다 당당함이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자립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기대지 않고 사는 삶은 힘들지만 결국은 가장 평온한 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쓰는 삶이 주는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돈을 벌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꼭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스스로 버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든 집안일을 도와주든 취미로 무언가를 만들든 그게 바로 내 손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힘입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거나 동네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을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재주, 글쓰기, 그림, 텃밭 농사 무언가 하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에 활력이 생기는 일입니다. 내가 쓴 돈이 내 손에서 나왔을 때 그 만족감은 아주 큽니다. 소비가 아닌 창출이 있는 삶, 그게 노후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월급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수입의 방식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용돈벌이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보다 자립의 감정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낸 수입, 그것이 늙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외로울 때, 서운할 때, 억울할 때, 결국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내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삶이 힘들 때 누군가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나는 여기까지 참 잘 살아왔다는 따뜻한 위로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지받지 못해도 내가 나를 믿어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 밖에서 해답을 찾기보다 내 안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습관이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나를 위로하는 힘, 그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의지처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건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혼자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혼자서도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 삶의 주인이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서툴러서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면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도록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연습, 그것이 노년의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인생 후반을 잘 살아냅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감정 관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지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조용히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마음 건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정신 건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기복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잘 자고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 좋은 시간을 늘려보세요. 정신 건강을 챙기는 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습관, 노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자식도 아내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남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해온 건강, 경제력, 그리고 마음의 힘, 이 세 가지가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의지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단단히 다져놓으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 삶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경제를 준비하고 내 마음을 돌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가장 공감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지혜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혼자가 불안한 이웃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라면 노년의 삶도 따뜻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꼭 한 가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이분들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건강 덕분일까요?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도 집에서 잘 지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가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요양원 걱정 없이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 바로 걷기 습관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돌거나 집 안에서라도 계속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걸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발을 땅에 부드럽게 디디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속도로 걷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걸으면서 팔을 크게 흔들면 상체 운동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 습관이 되면 몸이 스스로 걷고 싶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집 근처라도 한 바퀴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다음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온몸을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면서 몸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천천히 돌리거나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쭉 올리고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은 허리와 옆구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다리를 뻗고 앉아 발끝을 잡으려는 동작도 유연성 향상에 도움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개운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도록 본인 몸 상태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늘려야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너무 무리해서 아픈 동작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칭이 끝난 후에는 가볍게 몸을 털어주며 마무리합니다. 하루에 한 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하면 스트레칭이 습관이 될 거예요. 단순한 걷기나 스트레칭도 좋지만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요가, 태극권, 실내 자전거, 가벼운 근력 운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운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태극권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실내 자전거는 무릎에 부담 없이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도 좋습니다. 힘들지 않은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신체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단,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을 꼭 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을 너무 혹사하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면 더 신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맞는 운동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 알고 계시죠? 근육이 없으면 몸이 약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활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 꼭 챙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 먹는 걸 꺼리시는데 적당히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육류가 부담스럽다면 생선이나 두부, 계란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고기나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이 소화도 잘 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유지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식사 때마다 단백질 반찬을 하나씩 넣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너무 기름진 음식보다는 구운 것, 찐 것 위주로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건강이 달라질 겁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단백질 섭취 절대 빼놓지 마세요. 자, 다음으로는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변비나 위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채소와 과일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초록색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빨간색, 주황색 채소는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일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며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사과, 귤 같은 과일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국이나 반찬으로 조리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칠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건강한 노인분들을 보면 과식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식사량이 중요합니다. 과식하면 위에 부담이 가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으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배부르지 않게 딱 기분 좋을 정도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됩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고 기름진 음식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간식을 많이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만약 간식을 먹고 싶다면 견과류나 요거트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식사량을 잘 조절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하루 한 끼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잠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불면증을 예방하려면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줄여야 합니다. 빛이 너무 강하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두꺼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편안한 이불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낮 동안의 피로가 덜하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만 늦게 자도 다음날 피곤함이 쌓이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으로 낮잠을 어떻게 자야 건강에 좋은지 알아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낮잠을 즐기지만 낮잠도 적당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에 잠이 안 와서 생활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짧게 자면 뇌가 개운해지고 오후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잘 때는 너무 어둡지 않은 곳에서 가볍게 눕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기대서 잠깐 눈을 감는 것도 뇌를 쉬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늦은 오후에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낮잠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잘 활용하면 집중력과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일 너무 긴 낮잠을 자면 밤잠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낮잠 습관을 만들면 오후에도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낮잠을 너무 오래 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으로 저녁에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숙면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몸을 각성시키는 작용을 해서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녁 늦게 먹은 맵거나 기름진 음식이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야식으로 라면이나 튀긴 음식을 먹으면 위가 부담을 느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은 너무 늦지 않게 먹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수면을 돕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따뜻한 우유, 견과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어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견과류에는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어
수면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너무 배부르지 않게 가볍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물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위해 저녁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터 저녁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숙면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외로움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생기고 기억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 통화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옛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렇게 간단한 인사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면 더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습관이 있으면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까운 친구가 없다면 이웃이나 지역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바로 떠오르는 친구에게 한 통의 안부 전화 어떨까요? 자, 다음은 친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활력이 떨어지고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노래, 춤, 등산, 그림, 독서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가까운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젊어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 매일 기대되는 일정이 생겨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용기 내면 더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독서 모임이나 바둑 모임처럼 차분한 모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는 봉사활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알아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돕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지역 복지관, 교회, 사찰,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활동, 정리정돈을 돕는 활동 등 몸이 힘들지 않은 봉사도 많습니다. 봉사활동이 부담스럽다면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은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무엇이든 관심 있는 일을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가지 자신이 즐거워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는 크게 차이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건강이 좋아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좋았던 일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짜증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덕분에 행복하다 같은 말을 자주 해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은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 한숨부터 쉬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걱정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기분을 바꿔보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 머릿속이 가벼워지고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내일의 걱정보다는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알아볼까요?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많이 웃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고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을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웃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얼굴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하루에 몇 번씩 크게 웃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 있는 책을 읽어보세요.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웃을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웃음은 억지로라도 지으면 진짜 웃음이 된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서 웃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음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병원을 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병원을 멀리하지만 정기 검진은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병들도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치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나빠지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면 바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픈 데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검진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검진 결과가 좋다면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노인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채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뛴다면 심장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어지럽거나 머리가 맑지 않다면 혈압이나 혈당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위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증상이더라도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참으면 낫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더라도 중간중간 몸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약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약을 과하게 먹으면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약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꼭 필요한 것만 복용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오랜 기간 먹어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도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을 먹고 어지러움이나 속 쓰림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약 대신 따뜻한 차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관리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요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6가지 비법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는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낮잠은 짧게, 저녁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 네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외로움을 피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다섯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마지막 6번째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이 6가지를 실천하면 요양원 걱정 없이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주변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주름 없이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런 피부를 유지하는 걸까요? 비싼 화장품을 쓰고 피부과 시술을 받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진짜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주름 없는 사람들은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따라해도 피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도 주름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6가지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젊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피부 수분이 부족하면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면 피부 속까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쉽게 거칠어지고 각질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6잔에서 8잔이 적당합니다. 단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 꾸준히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대신 이온 음료나 과일 주스보다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피부가 더 맑아집니다. 몸속 수분이 충분해야 화장도 잘 먹고 피부 탄력이 유지됩니다. 수분 섭취는 가장 기본적인 피부 관리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피부에 수분을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수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피부 보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세안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바르는 최적의 타이밍은
세안 후 3분 이내입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로션이나 크림을 바를 때는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유분과 수분이 적절히 배합된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분팩을 주 2회 정도 해주면 피부 보습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충분한 보습을 하면 밤 동안 피부 재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보습제를 더욱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스킨케어 제품을 너무 여러 개 사용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많은 제품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습이 잘 된 피부는 탄력이 유지되어 주름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보습만 잘해도 피부 나이를 5년 이상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 보습을 위해서는 바르는 것만큼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피부 속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 수박,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은 피부 보습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부에 좋습니다.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닭발이나 돼지 껍질도 피부 보습과 탄력 유지에 좋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이 많은 음식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피부 보습력이 올라갑니다. 영양 균형이 잘 맞아야 피부 건강도 제대로 유지됩니다. 피부는 몸속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피부를 원한다면 먹는 것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물과 함께 수분이 많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피부가 더욱 촉촉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더 자주 챙겨 드셔보세요. 주름의 80% 이상은 자외선 노출로 인해 생깁니다. 햇빛 속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여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피부가 자외선을 많이 받을수록 주름과 색소 침착이 빨리 진행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피부가 햇볕에 자주 노출되면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강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멜라닌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눈가와 입가는 피부가 얇아 자외선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탄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피부 표면의 유수분 균형이 깨져 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피부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도 자외선이 창문을 통해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이 강한 날뿐만 아니라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땀과 피지, 마찰 등으로 인해 차단 효과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발라야 합니다. 외출 전에 최소 20분 전에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목, 손등, 귀 뒤쪽까지 꼼꼼하게 발라야 합니다. 선크림을 너무 적게 바르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합니다.
메이크업 위에 덧바를 경우 스틱형이나 미스트형 제품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는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물놀이를 할 때는 워터프루프 타입의 선크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을 바른 후에도 양산, 모자, 선글라스를 함께 사용하면 차단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자외선 차단은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발라야 피부 노화를 막고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구름이 많아도 자외선의 80% 이상이 피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므로 차단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유리창도 자외선을 완전히 막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선크림이 필요합니다. TV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내 조명 역시 피부 산화를 유발할 수 있어 장시간 노출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방법입니다. 햇빛이 강하지 않다고 해서 방심하면 피부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필수 습관입니다. 선크림을 꾸준히 사용하면 색소 침착과 잔주름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생긴 주름은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외선 차단이 생활화된 사람들은 실제 피부 나이가 5년에서 10년 이상 젊어 보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손과 목까지 신경 써서 바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안을 꼼꼼히 해야 한다며 강하게 문지르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안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주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유분은 자연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세안하면 오히려 건조해집니다. 세안을 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안제는 부드러운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서 얼굴에 올려야 합니다. 손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거품을 이용해 마사지하듯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을 닦을 때 수건으로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안 후에는 부드러운 타월로 가볍게 눌러 닦는 것이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잦은 세안은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 외부 자극에 취약하게 합니다. 아침에는 물 세안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적절한 세안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안 후에는 반드시 수분 크림이나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올바른 세안 습관만 가져도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안 습관을 바꿔보세요. 얼굴이 닿는 베개 커버와 수건이 깨끗하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개 커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세균이 쌓이기 쉽습니다. 밤새 얼굴과 닿으면서 세균이 피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베개 커버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베개 커버를 세탁해야 합니다. 수건 역시 하루 사용 후 반드시 세탁하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오래된 수건은 세균이 많아 피부 트러블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자극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 닦아야 합니다. 베개 커버와 수건 관리만 잘해도 피부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균이 쌓인 베개에 얼굴을 대고 자면 주름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베개 커버와 수건의 청결이 피부 탄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모든 것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베개 커버와 수건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습관이 피부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면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눈을 비비거나 턱을 괴는 행동도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는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과도한 압력을 받으면 쉽게 손상됩니다. 클렌징할 때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면서 닦는 것도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바를 때도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려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을 때도 얼굴을 살짝 눌러서 닦는 것이 피부에 자극을 덜 줍니다.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면 콜라겐이 파괴되어 주름이 더 쉽게 생깁니다. 스킨케어를 할 때 피부를 위쪽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면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습관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주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을 만지거나 문지르는 습관을 줄이면 피부 트러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부드러운 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얼굴을 문지르지 않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활성산소가 쌓이는데 이것이 피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베리류, 토마토, 녹차, 다크 초콜릿 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아사이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크 초콜릿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피부를 맑게 해줍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E가 풍부해 피부 재생을 돕고 주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보습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귤류 과일은 비타민 C가 많아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식단에 다양한 항산화 식품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피부 나이가 더 젊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점검하고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세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가 콜라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콜라겐이 감소하게 됩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콜라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닭발, 돼지 껍질, 생선 껍질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보습력을 높여줍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등이 있습니다.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 같은 식물성 오메가3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을 강화해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과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하면 피부 보습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은 오히려 피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들은 피부가 더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콜라겐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피부를 위해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나친 당분 섭취는 체내에 당화 반응을 일으켜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당화 반응이 일어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단 음료, 케이크, 사탕, 가공된 빵 등은 피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많아 피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도 피부를 붓게 만들고 노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주름을 증가시킵니다. 피부를 위해서는 신선한 자연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된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결국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먹는 것이 곧 피부를 만든다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설탕과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면 피부 톤이 밝아지고 주름 예방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스트레스는 피부 건강에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피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줄어들게 합니다. 피부 재생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기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피부 트러블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수분이 쉽게 날아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자연스럽게 잔주름과 깊은 주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피부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홍조나 민감성 피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지 분비가 과다해져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 노화가 빨라집니다. 즉,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피부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습관을 들이면 피부 건강에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실제 피부 나이가 더 젊습니다. 웃을 일이 많고 행복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피부 건강이 더 좋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피부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피부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피부 재생 속도도 빨라집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이 많으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우울한 사람들은 피부 노화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피부도 편안해지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외모에 대한 불만보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는 습관을 들이면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젊어야 피부도 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피부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피부 톤이 맑아집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피부 세포 재생이 촉진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명상을 해도 피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도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피부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이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면 피부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크서클이 생기고 피부가 칙칙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숙면을 돕는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피부 속 수분이 유지되고 탄력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피부 건강의 기본입니다. 매일 명상과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피부가 자연스럽게 맑아집니다. 수면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밤에 피부 세포가 재생되면서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밤을 새우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이 촉진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어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다크서클과 피부 톤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체내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면 피지 분비가 과다해지고 모공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늦게 자는 습관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수면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낮잠을 자더라도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숙면 습관을 개선하면 피부가 눈에 띄게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나이 들어도 주름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분 관리, 자외선 차단, 피부 자극 최소화, 올바른 영양 섭취, 스트레스 관리, 숙면. 이 6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피부 관리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라도 피부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